루펜의 이희자라고 합니다. 루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라고 홈쇼핑이나 뭐 이런 매스컴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부터 여러분한테 오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는 이제 성공한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냥 가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실제 이제 교수님 강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실전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도 하면서 사업을 해본 그런 것들이 더 와닿고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에 가서 가끔 강의를 하고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강의를 처음 해봤지만 그래서 한 분 한 분 더 얼굴도 익히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였어요? 제가 42이요. 네, 61입니다. 그리고 49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우리 지금 2남 1녀예요. 큰아들이 34살이고 둘째가 33 이렇게 연년생이고 딸이 27살입니다. 그래서 49 그 무렵에 저도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런 환경 아이템이 많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국방부 쪽에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실험 때부터 뭐 결혼 잘했다만 이렇게 소문나고 사업가로 이제 부인으로 해서 이렇게 살다가 별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별 걱정 없이 뭐 모든 게 갖춰진 상황에서 살았지만 뭔가가 항상 나는 뭔가 하는 이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별로 없었다가 그래서 뭔가 일이 하고 싶은데 남편이 또 경상도 아주 남자예요. 여자가 무슨 뭐 일을 하냐. 그래서 남편 회사에 전화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때는 괜히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전전했어요. 왜냐면 이 병원에 가면 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잘못 진단한 것 같아서 왜냐면 의욕이 없고 힘이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원 가면 공격도 근데 어느 의사가 한 번 저한테 그랬더니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다 생각해봐라. 이건 진짜 아파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49쯤 IMF 그 시대였는데 남편이 굉장히 이제 국방부 쪽에 큰 건이 계약이 됐어요. 한 1,500억 정도. 거기에 막 올인을 해서 모든 걸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로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래저래 했다가 다음에 이렇게 하면 4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돈이 부족하니까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친정이잖아요. 친정 집에 가서 돈 빌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5명이었잖아요. 6명, 맏딸이고 맏며느리인데 동생들 집도 다 담보로 잡혀가지고 뭐 보증 서가지고 그러다가 이것이 계약이 됐고 분명히 도장이 다 찍혔으니까 저도 이제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정권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IMF가 이렇게 터지니까 저희가 국방부에 납품하는 건데 완전히 모든 게 수dob이 됐어요. 미국에서 수입품이라서 외화가 나가야 되잖아요. 달러가. 그러니까 전면 그런 계획들이 다 보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집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이제 은행에서 막 동촉이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이제 이자를 못 내니까 연체가 되면서 이제 카드 대금도 못 나니까 저도 막 신용불량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게 뭐지 이러는 상황에 집이 막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생각이 없지만 친정집들이, 친정 엄마네 집, 뭐 동생, 남동생, 여동생 집들이 다 막 경매로 넘어가는 게 실제 상황이 된 거죠. 설마 내쫓을까? 근데 이제 막 내쫓더라고, 은행에서. 막 딱지. 집에 오면 막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놀라고,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막 이게 놀랄 거 아니에요. 전기도 어느 날 막 끊어져서 집에 들어오니까 깜깜해서 막 촛불 켜놓고 애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제 전기도 끊어졌어요. 전기요금 못 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올 때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 상황을 그냥 내가 놀라서 울고 불고 하면 애들 더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건 잠깐, 원래 재벌이 되려고 그러면 애들한테 이런 건 한 번씩 다 겪는 거다. 너희들도 왜 드라마에서 보지 않았냐. 원래 그때가 지금이다, 우리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때 한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을 이제 설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에서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해요. 밤에 혹시 도망갈까? 관리비도 막 밀려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내일 모레면 이거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제 더 이상 막 어디 가서 돈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은 어딜까? 은행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은행을 찾아갔어요. 애들이 셋인데 셋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정말 비닐하우스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은행을 갔어요. 찾아갔어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 이제 맨 창구에 있는 그 남자 직원한테 2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용조회니까 신용불량이잖아요. 그래서 나 신용불량이다. 그런데 내일 모레면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되냐. 그런데 이제 쭉 1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2천만 원 들여서 어디 월세 보증금이라도 내야 되니까 좀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아무튼 그 은행원의 마음을 제가 움직였나 봐요. 그 은행원이 뭐 여기저기 뭐 수소문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자기가 그냥 꿔줬어요. 저기 이렇게 빌려줬어요. 은행에서 신용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법을 썼는지 간에.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앉지 않고, 그때 이제 삼성동에 살았습니다. 경희고등학교.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아들 경기에 보내려고 4년 때부터 이사를 갔거든요. 그 동네 쫙 사는데, 그렇다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느 지하실 방 한 칸밖에 못 얻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사 가면 사업을 못할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마침 이제 거기 한 빌라가 있는데 한 돔이 이렇게 다닙니다. 어느 회사 거더라고요. 회사가 그 아파트 한 동, 빌라 한 동을 다 사가고 거기는 이제 렌트식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평인데 그 2천만 원을 거기다 줬어요. 1년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렌트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기가 막히죠. 저기 뭐 이렇게 돈도 없고 완전히 이렇게 경매 넘어갔는데 자기는 50평에 사나 이렇게.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완전 그러니까 막 기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지만 당황할 때 남편이랑 제가 워커힐 호텔에 갔어요. 워커힐 호텔에 아침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러 주말에 잘 가곤 했어요. 애들 데리고. 그 주머니 안에 돈이 전 재산이 5만 원밖에 없어요. 5만 원을 들고 워커힐 호텔 커피숍을 갔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5만 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2잔을 시켰어요. 그리고 5만 원이 사라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저쪽 한강이 쫙 보이는 데서 남편한테. 우리는 분명히 남편한테 길을 주면 안 되냐. 전에 이제 막 제가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재벌 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분명히 재벌 사준대.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걱정하지 마라. 된다. 그러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자신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산다는데 정신 차리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남편을 설득하고 집에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도 다 나갔죠. 월급도 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남편 회사를 가게 됐어요. 뭘 하는 회사인가. 가보니까 이제 환경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가란 말을 못해. 여직원도 없으니까 내가 전화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환경 아이템들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 가운데 음식물 처리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석에. 그게 그 당시 일본 거였어요. 미생물 방식. 근데 이제 주부였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저 음식물 처리기는 아, 이런 거 주부들이 있으면 아주 편하겠다. 이거 있으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단 저 제품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한테 맞는 거면 잘 팔리지 않을까. 무작정.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를 잡았어요. 제가. 아, 이걸 해야 되겠다. 사업을. 그런데 그 제품은 일본 거고 아닌데 우리 한국에 맞는 제품을 만들자. 오직 나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만 이 빚을 갚고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지. 내가 어디 뭐 파출부로 들어가서 어느 전에 보고 월급쟁이 취직을 해서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빨리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기계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뭐 경영을 한 적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 어디 가서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고 단지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게 있으면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라고 막 이렇게 이런 게 계속 재활용이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활용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젖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젖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말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조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은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원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 아니 제가 무슨 기술도 그 삼성의 세계적인 삼성의 그 기술자들하고서 제가 무슨 할 얘기가 있냐. 그래도 와서 꼭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사급 이상 50명한테 제가 강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한 얘기가 나는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게다가 또 뭐 경영을 한 적도 없다. 단 여기 임원분들한테 하나라도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삼성 제품을 30년간 써봤다. 30년간 써본 주부의 입장에서 내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다. 룸펜이 만드는 모든 제품은 버튼이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 누르면 다 해결돼요. 주부들은 눈만 뜨면 수없는 가전들을 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까지 이거 복잡하게 버려서 되겠습니까? 간단한 걸 주부들은 좋아한다.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는 왜 그렇게 책으로 한 권이고 모르는 단어들을 썼냐. 초등학교 학생이 보든 할아버지가 보든 한눈에 볼 수 있게 쉽게 써줘야 된다. 간단하게. 그리고 버튼 하나로. 세탁기를 제가 한번 쓰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해줬더니 아주 그 다음에 확 바뀌었어요. 몇 가지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이제 그런 중에 동영상인데 루펜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이제 하나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뭐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아주 쉽게 그림처럼 예쁘게 갔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금들도 10원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시작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사무실은 하나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중기청에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5천만 원을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고에서 저한테 또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고에서 와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사장님을 이걸 대출해 주는 줄 아세요? 원래 나는 전에 그 금융권에는 이제 전에 기록들이 쫙 다 남아요. 이게 없는. 원래는 내가 이제 실용불량이었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사장님은 해드립니다.
그래서 왜 해주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렸었잖아요. 2천만 원을 빌리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1년 뒤에도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그때 2천만 원 아직 못 갚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은행이 막 합쳤잖아요. 다른 은행이 이제 막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은행이 없어지고, 그리고 몇 년 전은 이게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다른 뭐 이제 이런 채권이 넘어가잖아요. 글로 넘어가서 사실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됐어요. 그러나 나는 그 2천만 원이 내가 얼마나 절실할 때 빌려준 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물어서 찾아갔어요. 역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돈을 난 반드시 갚겠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관계없고, 이건 내 양심과 내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그 직원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주택은행도 사라졌지만 찾아가가지고 그 돈을 갚았어요. 그래야만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또 기록에 다 남아요. 갚았다. 그래서 사장님은 틀림없이 또 돈을 갚을 사람이다. 그래서 3억을 또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원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한 거죠. 그때는 또 너무 어려워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 이제 아주 잘 나갈 때는 또 그 뭐 아들 때문에 경기 보내려고 이사까지 갔는데 오죽 학교에 또 쫓아다녔겠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뭐 우리 애들 뭐 그냥 서로 담임 맡으려고 그러고 이제 뭐 막 이렇게 이뻐하다가 집안이 이제 막 어려워져가지고 그거 급식비도 못 내는 상황이 됐어요. 봉은초등학교에. 그때 급식비가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못 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시간에 급식비 못 내네. 우리 딸 이름을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학교 안 가겠다 창피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급식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회사가 이렇게 잘 됐을 때 봉은초등학교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만났어요. 이미 바뀌었지만 여기 급식비 못 내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된다. 앞으로 내가 다 내주겠다.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름 부르지 마라. 그랬더니 뭐 누구누구 뭐 명단 주고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전혀 필요 없고 단 이름 부르지 마라. 아이들 앞에 창피하게 이름 부르고 그러지 마라. 그게 진정한 복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 어른 초등학교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렵게 이제 물건을 건조기를 만들었어요. 건조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관건이 냄새잖아요. 냄새를 못 빼면 뭐 아무리 잘 마르고 아무리 돼도 이게 소용이 없고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기본은 일단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디자인이거든요. 중소기업 제품이 아무리 뭐 월등하고 뭐 이건 좋고 질이 좋아도 대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정말 어떤 명품 옷을 입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에 명품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정말 자식 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완성했지만 그 냄새 부분을 잡지 못해서 그 냄새가 아주 완벽하게 뺄 수 있는 기술이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루이치라는 아주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오사카에 있는 회사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 돈이 여유가 있는 거 비행기 값만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돼야만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현지에 있는 이제 통역하는 일화를 하는 이제 여자 직원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공항에서 만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장급 정도의 직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뭐 결정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겠달라. 그랬더니 회장님 어디 뭐 출장 가시고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저 앞에 있는 그 비즈니스 호텔 거기에 내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기다릴 테니 회장님을 만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이제 호텔비가 뭐 2, 3일밖에 없어요. 가야 되지만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직원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서 그 기술을 나한테 독점적으로 한국에 달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죠. 우리 회사는 아주 조그맣고 뭐 직원도 뭐 이렇게 몇 명, 5명도 안 되고 이런 회사지만 내가 이걸 주면 이걸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내가 정말 매출을 잘 올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나한테 이
기술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냥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이걸 독점은 못 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독점을 줘야 된다. 그럼 누구나 카피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한 2시간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이 오케이 사인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막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한국말을 너무나 아주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설명하고 얘가 통역하고를 계속 듣고 있은 거죠. 나는 얘가 통역을 잘하는 분인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다 거기서 듣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그렇게 항상 모든 일에 막 열정을 자기가 정성을 다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이러면 그런 것이 전 세계에 우리가 언어 같은 경우는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독점권을 얻고 제품만 완벽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 처음에는 디자이너를 뽑을 수도 없고 뭐 어디 맡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했습니다. 아들이 그때 대학교 1학년 갔고 이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 애가 카탈로그도 만들고 디자인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참신하고 이렇게 칼라에 이렇게 가전에 이제 막 모든 칼라를 집어넣는 게 아마 루펜이 처음일걸요. 그러면서 유행을 시켰죠. 이렇게 아 이건 루펜의 칼라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홈쇼핑에서 거기 저쪽에 갖고 와서 하든가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루펜이라는 또 이름도 처음에는 제가 꿈을 크게 가졌죠. 그냥 어차피 내가 이제 회사를 시작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 이 루펜이 반드시 나이키나 코카콜라처럼 전 세계 유명하게 만들리라 생각을 하고 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유명한 분한테 부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한테 부탁을 하고 대신 내가 돈이 없으니 루펜을 주식을 드리겠다. 사실 주식이 뭐 이제 막 시작한 회사지만 그분이 나를 믿고 이거 이름 지어서 주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펜 하다라는 뜻이 루펜 하다가 갑자기 루펜이라는 뜻은 LOOFEN이지만 LO는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100이라는 아랍의 숫자잖아요. F는 좀 프레시 깨끗한, EN이 인바리오먼트에서 100% 깨끗한 환경이고 루펜 하다라는 뜻은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루펜 하다. 이게 100% 깨끗한 환경인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다. 그래서 루펜 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뭐 그 전에 이제 빌트인부터 만들어서 그 뭐 린나이와의 관계 뭐 여러 개 있지만 시간이 또 없으니까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홈쇼핑을 한번 TV 광고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홈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GS 홈쇼핑을 만났더니 뭐 밑에 과장급들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잘 힘들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도 신기한 거예요. 디자인도 이쁘고 이거 처음 보는 제품이고 음식물 처리기라는 거 없던 시절이니까 그럼 한번 방송을 해보자. 700개가 팔리면 이게 대박이다. 근데 첫 시간에 1700개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분들이 몰려와서 회의를 우리 사무실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독점권을 달라 이래서 독점권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게 소문이 금방 이 업계에 퍼지니까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하이마트 다 찾아와서 전 매장이 또 전 우리나라 모든 전자제품을 파는 매장,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이런 데 다 입점이 된 거죠. 예쁘니까 또 뭐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아주 전면에 이것만 따로 이렇게 쫙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보시면 물방울 가습기 뭐 이런 게 계속 루펜이 이제 디자인으로 아주 디자인이 아니면 저는 이제 그 제품을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유명해졌고 이게 지금은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 제품 디자인이. 그리고 물방울 가습기도 물론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받았지만 또 독일 연방정부가 주는 디자인상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뭐 디자이너가 주는 디자인상을 받으죠. 그렇게 신경을 썼더니 어디 가서 정말 뭐 꼴리지 않잖아. 대기업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면서 명예의 전당까지 가서 저희 제품 두 개가 제가 만든 게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 뭐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게 되고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영 수업 받은 적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디자인을 전공하고 하시고 한 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주부로서의 이렇게 살아온 그 물건을 많이 사보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인 거예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쓸 때 이게 어땠더라, 내가 만약 나라면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남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수 없는 사람들이 음식 차리 만들었으니까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기술자들 기준. 야, 이거를 뭐 분쇄해가지고 가루가 되게 만들고 뭐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쓰레기를 뭐 하려고 가루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코스트가 올라가고 고장률이 많고 반품률이 많아서 다 응징이고 뭐든 다 실패했잖아요. 가루가 될 필요가 없죠.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휙 버리는 게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거기에 냄새 없이 예쁘게. 예쁜 쓰레기통 하나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제 고객들의 또 물론 이제 여러 주부들의 의견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가격은 얼마면 사겠느냐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이제 주부들이 아무리 해야 뭐 좋은 제품이라도 이건 쓰레기통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너무 안 사는 거예요. 안 사겠다요. 이 제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4, 5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20만 원이 넘고 10만 원대면 좋겠다. 그래서 19만 8천 원. 아주 이 마진 최대한으로 막 줄이고 이렇게 줄여서 10만 원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업은 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걱정이 있잖아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다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더라도 얻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반드시 뭐 실패를 그 실패가 아니죠. 실수한 거니까. 그거 고쳐서 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하고 원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실패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야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과 또 실패한 사람들의 그 차이는 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이 한 발자국을 떼느냐 안 떼느냐 차이예요. 어떤 분이 전부 그 번지 점프 얘기를 했는데 번지 점프 무서워서 난 못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발을 떼었을 때 정말 다른 세계가 펼쳐지듯이 시작을 해야 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또 100%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100%의 계획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실수하고 실패하더라 하다가 또 고치면 됩니다. 방향을 또 고치고 이게 아니면 또 고치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다 계획 세워가지고 그 어느 세월에 그걸 할까요? 그거는 시작을 영원히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의 100세 시대예요. 지금 아무리 이제 뭐 능력 있고 공부 잘 서울대 나고 하버드대를 나와서 취업을 하더라도 60대고 뭐 이러면 다 퇴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30년을 뭘 할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살아보니까 이 60대가 정말 어느 정점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모든 거를 경험하고 또 하고 아직까지 뭐 정신이 없거나 이것도 아니고 모든 경험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결정도 빨리 할 수 있고 한창 일할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 아까운 인재들이 다 이렇게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 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또 태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태어났을 때 해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남편이 사업하고 그럴 때 사실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꿈이 뭐냐 그러면 재벌 이렇게 쉽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더라도 이렇게 간접 대리만족이라도 해야지. 나는 반드시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 대리만족이에요. 내가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틀리고 잘못되고 힘들어도 내가 풀어가면서 이 느끼는 성취감 이런 거는 정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게 뭐 이런데
또 그것도 행복하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행복들이 있지만 어떤 일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거 이거에 또 그 성취감이랑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나만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하는데 내 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더라도 그 자체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뭔가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또 행동을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조건에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또 뭐가 안 돼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핑계입니다. 다 기회가 있어요. 저가 시작한 10년 전에는 지금 만 10년 됐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너무나 정말 지금에 비하면 아주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대통령도 여자분이 돼서 여성한테 얼마나 특혜를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뭐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 있으면 뭐 그 시제품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혜택 못 받고 해본 적, 그런 거 도움 못 받았는데, 특허도 또 내주는데 도와주고 다 도와줍니다. 생각이 있어서 해야지 결심을 한다고. 근데 생각도 안 해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건데, 그리고 한순간도 0.0001%도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해야만 하니까. 실패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릴 때 안 될 것만 같아서 생각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뭐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신만. 네. 그 정주영 회장님도 계셨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90%는 된다는 확신을 갖고 10%는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서 100%를 완성합니다. 안 된다는 건 거기에 아주 0.001도 먼지만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밀고 나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리기를 처음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홈쇼핑 쪽으로 나가서 됐지만 빌트인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걸 어디다 파나 할 때 건설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대량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그 당시 한참 롯데캐슬이 막 잘 나갈 때 임승남 사장님 댁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여기 찾아가서 이거 한 번만 좀 설치해 보시고 괜찮으면 이거를 좀 롯데가 짓는 아파트에 좀 적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서 회장님도 못 만났죠. 거기에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거를 설치하라고 그러겠어요. 모르는 데서 수없이 찾아가서 이제 하고 그분도 이제 와이프도 저기 어디 학교 교사를 나가셔가지고 낮에는 이제 그 일하는 아주머니만 있는데 매일 찾아갔어요. 설치해드리고 가서 그 아주머니한테 혹시라도 사모님이나 회장님이 물어보면 이 제품이 좋다고 설명 좀 해달라. 선물도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임승남 사장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롯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카탈로그 가지고 들어와봐. 상품기 인터넷에서. 그래서 롯데가 그 당시에 저 반포에서 막 재개발 LG하고 싸움을 붙었을 때 거기 모델하우스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최초로. 그래서 야 쓰레기 없는 아파트 막 이렇게 광고하면서 음식 쓰레기 없는 아파트. 사진을 들고 제가 LG를 찾아갔습니다. 경쟁사를. 여기 롯데는 이렇게 이걸 했다. 그러니까 LG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설치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LG가 또 선택을 했어요. 수지 신봉이. 이번에는 LG 사진과 롯데 사진 두 장을 들고 포스코를 찾아갔어요. 포스코에서 협력업체 등록도 안 되고 뭐 매출이 없고, 아니 처음 만든 회사가 무슨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박대표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게 이렇게 LG도 들어가고 롯데 들어가는데 여기 직원들이 협력업체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렇게 했냐. 회장님이 당장 사장 오라고 그래. 그 다음날 막 협력업체 등록을 당장 해주고, 그렇게 하고 부산 센텀시티에 4,000세대가 들어갔어요. 4,000세대부터 12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내가 만약 그 직원이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면 했으면 못 하잖아요. 도전을 해봐야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사진까지 3장을 들고 삼성을 찾아왔죠. 내 제품은 최고 인류가 써야 된다는 거가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최고로, 세계 최고로 예쁘게 만들고 잘 만들어야 되겠다. 뭔가 음식물 처리기 부분에서 나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을 찾아갔더니 삼성 주택 전시관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건설사가 한 번씩 가봅니다. 그래서 거기 반드시 가야 되겠는데, 뭐 삼성에서는 입구부터 뭐 올라가질 수도 없더라고, 회사가. 그래서 그 현장을 매일 찾아갔어요. 거기 과장밖에 없는데 매일 찾아가서 제품 커피도 따라주고 뭐 먹을 거 떡볶이도 사온 밤에 밤 12시까지 막 일하는데 찾아갔더니 갑자기 그 과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이거 기계 하나 갖고 와라. 그 다음날 환경부 장관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환경 아파트가 있는데 뭔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지. 아무 준비도 하고 있는데 뭐 운이 이렇게 딱 오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을 때 와주는 거죠, 기회가. 그렇게 그 기회가 와서 삼성주택 전시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건설사들이 다 와보는 거예요. 아, 저게 뭐지? 음식물 처리기다. 그리고 도우미를 제가 만나서 사정을 했습니다. 누가 오면 이걸 열심히 좀 제품 설명을 해달라. 응? 스카프도 선물하고 막 하면서. 그 도우미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의 전 건설사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우리한테 문의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설사가 몇십만 개가 또 들어가게 되고 빌트인으로. 그 다음에 홈쇼핑에서 이렇게 해서 전 매장에 한 2,500군데의 대리점이 갑자기 생긴 거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한 스토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루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루펜의 그 과정을 지금 간략하게 거기에 또 얼마나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지만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를 제가 이제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루펜 스토리를 얘기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였어요, 이제?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20분 정도? 20분 정도요? 네네. 20분은 질문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실 때요, 남편분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줬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으셨고요. 그리고 뭐 하실 때 진짜로 1%라도 나는 실패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그 생각이 잠깐 네. 몇 초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없애버려, 머리에서. 그걸 끌어당길까봐.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엄청 좋아해요. 시크릿 보신 분 있어요? 시크릿. 우리나라에서도 한 200만 부 팔리고 세계 1억만 부가 팔린 시크릿. 그 책을 제가 열심히 읽고 너무 나한테 와닿아가지고 10권을 사가지고 눈에 보이는 곳에 다 두고 선물도 많이 하면서 여기 뭐 회사에, 집에, 화장실에 어디든 눈에 띌 때마다 제가 읽고 머리에 입력을 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야. 난 이미 됐다. 라고 나는 돼 있어 이미. 이렇게 이제 계속 아침마다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뭐 사업한다 할 때 난리였어요. 따로 나가서 산다 할 때 뭐 이혼한다 도장 갖고 나와라고 막. 그래서 도장 갖고 나갔습니다, 제가. 도장 찍더라도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남편이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했지만 그렇게 뭐 남편 도움으로 하진 않았고요. 이제 뭐 혼자서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또 성공한 사람들의 책도 많이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원래 젊었을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자신감이 많이 충만해 있으셨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새롭게 시작하면 좀 무서운 것도 있고 뭐를 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잘 못하거든요. 무서운 거는 기본이에요. 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표현 안 하는 거지. 이제 표현을, 왜냐면 내가 무서워, 두려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방향이. 근데 난 자신에서 할 수 있어. 뭐 막 이쪽으로 가, 긍정으로. 나눠서 부정으로 가느냐, 긍정. 부정적인 말은 잘 입에서 뱉지가 않아. 그런 단어 잘 안 써요.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못 쓰게 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힘들게 회사가 어려워도 지금 잘 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안 된다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힘들어, 안 돼, 뭐 이런 얘기는 안 써요. 그러다 보면 그거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시련이 이렇게 가산과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걸 이렇게 어렵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또 한 계단 성장하겠구나. 응? 나를 또 이제 한번 여기서 시험 테스트를 하는구나. 우주가 있으면 난 뭐 어느 신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니지만 신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떤 4차원의 세계가. 그래서 나를 한 번 더 시험해 보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걸 내가 반드시 뛰어넘어야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저절로 쫙 풀려요. 또 이렇게. 그럼 그 어려움까지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남편이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이러니까 뭐 굳이 이거 일을 안 해도 되고 또 못하게 했고 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도 운명을 디자인하는 여자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수영 교수인가? 갑자기 이름이 그 교수님이 이주향 교수가 지금도 어디 교수일 거예요. 그분이 쓴 운명을 디자인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목. 그 내용보다도 운명을 디자인하는 여자. 그래 맞아. 내 운명 내가 디자인해 해야지. 남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운명은 내가 디자인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한 그 책 제목이 또 나를 굉장히 자극을 줬고 또 한동안 이제 23세 사랑 뭐 49의 성공이라는 그 조한니 책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또 엄청 부러워했어요. 이 여자처럼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이 여자처럼 살고 싶다. 막 사람도 이렇게 성공하고 뭐 일도 성공하고 막 부러워하다가 어느 순간 아니 내가 왜 지금 해야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누가 그래. 보장이 아무도 없는데 죽기 전에 해보자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게 계기가 됐어요. 물론 더 남편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것도서 어쩔 수 없이 난 해야 된다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기회도 같이 옵니다. 그 위기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이제 회사를 하다가 어려움 많았습니다. 뭐 대기업 중견기업들 루펜 죽이기도 하고 루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막 이렇게 해서 죽이기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뭘까? 이게 온 거는 여기에 어떤 나한테 기회를 찾게 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신제품도 만들고요. 그걸 기회로 삼았어요. 힘든데 난 여기서 끝이야. 이제 뭐 좌절을 하지 않고 그래? 그럼 이것도 다시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가야지. 이제 잘 봤다 힘들었다 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오로지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창업을 하시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 그 사회 경험이나 직장생활 경험 전혀 없으셨는지. 그 전에는 은행에 다닌 적이 있어요. 한국신탁은행. 그래? 은행 다니다 저도 한 지금 전업주부로 18년째. 네. 은행 다닌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일단은 자금, 그 은행 관계 일 이런 것도 사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경영이나 기술 쪽을 배운 적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대학을 나오셨으면 전공은 뭘 하셨는지. 이제 뭐 전혀 관계없는 가정학과 뭐 이런 거. 디자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디자인 전공은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도 하여튼 그림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홍대 디자인 학과를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부들은 이 감각이잖아요. 뭐 물건 살 때.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몇 번은 실패하잖아요. 샀다가 이거 잘못 샀네.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부이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딱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게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물건 많이 샀다. 실패해보고 어떤 건 샀다 뭐 안 쓰고 이거 왜 안 쓸까? 얘가 이래서 못 쓰겠어. 이런 노하우가 많이 생긴 게 이게 다 경험이죠. 주부. 그러니까 주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 때 내가 편한 거,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만드니까 다른 나라 전 세계 주부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도전 정신으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착안한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대표 상품이 이 음식물 처리기하고 또 이 물방울 가습기인데, 음식물 처리기는 새로운 아이템이고 네네. 물방울 가습기는 이제 디자인 위주로 개선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기업이 지금은 반석 위에 계시지만 이제 이게 쭉 또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또 다른 아이템들을 이제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에서 보면 어떻게 R&D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또 어떻게 계속 해가고 계신지요? 좀. 지금 이제 개발을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는데 아주 전혀 다른 가전이 아닌. 왜냐하면 가전은 이제 아기자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예쁘게 만들고 뭐 이렇지만 큰 돈이 되는 건 아닌데, 나는 재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공개 안 했지만 제가 중동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 5개국 순방을 할 때 여성 기업 대표로 같이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두바이 사막을 처음 봤어요. 두바이 사막에 이렇게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끝없이 이건 신이 만든 작품인데 모래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그걸 보면서. 딴 사람들은 지금 더운데 40도도 넘는데 나는 소름이 여기 쫙 끼쳐요. 그러면서 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모래로 뭘 만들 수 있다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자원이다. 중동 석유 다음에 저 모래가 자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신 장관님들 뭐 보고, 이거 모래로, 난 너무너무 이 발의 촉감도 좋고 뭐 컬러도 예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만들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게 힘이 없고 뭐 염분이 있어가지고 두바이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모래를 수입해다 써요. 그 사막에 그렇게 모래가 많은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전 쓸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갖고 와서 한국에 다시 갔어. 우리 지금 한 5번은 갔어요. 다음에 거기 택시 운전기사한테 얘기해서 1톤을 실어왔어요. 비행기 값만 770만 원 주고. 그게 불법이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용감하게 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건축 자재로도 개발을 해놨고, 근데도 이게 뭔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이걸 뭐를 할까. 모래에는 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규사니까 성분이 있다. 그렇다면 태양광이 한참 유행이잖아요. 그 실리콘에서 그 반도체가 태양광 그 만드는 실리콘 그 판넬을 만드는 재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개발 다 끝내놨어요. 특허는. 이제 태양광 이게 전 세계로 유명하지만 그 원 자재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광석에서 중국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 광석은 어느 날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금 사막에 무궁무진한 모래가 그게 자원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개발을 끝내놨어요. 그걸로 이제 나중에 어느 날 매스컴에서 이자가 재벌이 됐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막 모래 때문에 유명해질 거예요. 그거 개발을 몇 년 동안 직원들 해서 했는데, 결국 저는 막 해야 되겠다는 막 염원과 막 간절하고 막 이게 절실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직원들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직원들 머리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화학을 전공한 것도 아무도 안 했지만 결국 제 아이디어로 그거를 끝냈어요. 끝내서 작년에 가을에 미국의 3M 사장님이 오셨는데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가 있었냐. 자기 3M에 뭐 몇만 명의 박사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직원이 없다. 한 2명 정도 있는데 생각은 했지만 실천을 안 했다. 나는 생각도 하고 실천도 한다. 그러면서 막 3M이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될지. 저기 있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되셨어요? 네. 이제 고맙습니다. 네.